우리가 금방 이제 연동형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연동형을 고수하면 국민의힘이 146석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, 이거? 아니 그 최병천이라고 원래 이게 이제 정치 모르는 사람인데. 아니 내 말은 왜 사람이네. 최병천이 혼자 페이북에 쓴 거를 주요 언론사들이 다 받아서 돌리냐 이거예요. 그 사람 그분은 정치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. 근데 이건 정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산수가 틀렸어요, 산수가. 그러니까 예. 이 틀린 산수를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글쎄 좀 이건 제가 짚어서 설명을 했는데 산수 문제는 아 이거 그리고 뭐, 제가 수치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제 민주당 쪽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믿을 만한 곳에서 만든 통계치를 보니까 160대 125 나오더라고. 어떻게요? 현행 체제 그대로 갔을 때 민주당이 160,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25에서 130. 아 근데 그건 이제 지역 문제는 그건 이제 지역구의 상황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역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하는 건데. 그렇죠. 최병천이 한 거는 지역구가 똑같았을 때 똑같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도만의 유불리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민주당이 현 준연동제를 고수했을 때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다 칩시다. 안 만들었다 치면은 그러면은 최병천 말대로 원래는 민주당의 35%가 가야 돼. 35%가 민주당은 아예 비례도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은 이 30%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. 그러면 현재로서는 저는 조국 신당보다 안 한다고 보니까 지금 용해인 송영길이 하는 윤석열 퇴진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걸 집어넣었는데 상당한 득표가 나왔어요. 득표율이 거의 한 20% 가까이 득표율 나왔는데 비슷한 게.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었는데 민주당은 없어. 그러면 가장 유사한 정당이라는 게 그 당도 아니겠어요. 그쪽 몰아주겠죠. 그럼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 정당하고 이른바 국힘당은 위성정당 만들 거 아닙니까? 거기랑 경쟁이거든. 그렇지. 거기랑. 근데 거기서 국힘당보다는 윤석열 퇴진당이 더 유리하다. 왜?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국민들이 70이고 30이니까. 그럼 그렇죠. 계산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계산에서 이 35%를 빼버리고 계산하니까 국힘당이 이긴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냥 제가 이 산수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것보다도 윤석열 퇴진당이 있는 게 확장성이 높다. 동의합니다. 그렇잖아요. 네, 동의합니다. 그럼 이기는 거지. 이른바 범반 윤석열 진영이.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도 13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. 비례까지 합쳐서. 근데 그게 이제 지역이 얼마 되냐 문제인데 이제 지금 이 민주당 이 지역구 의원들이 이 연동형제를 지금 다 대부분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렇습니다. 이탄희부터 심지어 우리가 수박이라고 했던 윤영찬 김종민 다 지지하는 이유가 지금 보수는요 당이 갈라졌을 때 보수는 한쪽에 몰아줍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99%가 가고 조원진 무조건 0%입니다. 항상 그래 항상. 전광훈 1%. 근데 여기는 막 정의당이 어떤 때는 12% 더 올 때도 있고 막 빼먹잖아요. 그러니까 지역구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여기는. 막 진보정당은 3개 나와가지고 한 5%씩만 빼먹으면 선거 지니까. 그러니까 아예 일단 현재 정의당은 약세니까 제일 위협적인 기본소득당하고 지금 정당 합치고 이걸 다 묶어서 비례를 양보해 주는 대신에 그럼 거기 소영길도 있고 용해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이 사람들이 지역을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 가서 선거운동 해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. 그러면 훨씬 편하게 선거할 치레 아니야. 그래서 주로 수도권의 성역 의원들이 거의 100% 지금 이 연동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연동형을 하면요. 민주당의 비주류 정당도 한 5% 7% 가까울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낙연 당이 뭐 비례정당 하나 만들었다. 그럼 호남하고 뭐 충청 또 수도권 일부에서 지지율 한 5%에서 7% 나올걸요?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러면 6, 7석 갖고 가지 뭐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이낙연이나 뭐 만들었을 때만 5, 6%인데 근데 어쨌든 대세는 저는 윤석열 퇴진이냐 윤석열 유지냐 이 1대1 대결로 가서 이낙연 씨가 막 가져가도 그건 뭐 윤석열 퇴진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? 그 사람들이 이제 이낙연 신당 죄송합니다. 이낙연 대표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 이낙연 신당을 만들었다. 그분들도 그러면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글쎄 그러면 윤석열 퇴진당으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만약에 이게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윤석열 퇴진을 주장한다면은 근데 퇴진 주장을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. 한 적이 없죠. 한 적이 없잖아요.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윤석열 퇴진을 원래부터 하지 않았던 이낙연계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연동형을 통해서 반 윤석열대를 다 모아야 된다. 기사가 나왔어요. 네,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그런 얘기했지?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연동형 유지하면은
윤석열 퇴진당이 나오고 윤석열 퇴진이 이슈가 되겠구나. 어쩔 수 없이. 뭐 이낙연 씨도 그러면 그거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연동형의 저는 가장 큰 이 변수는 결국 이준석이라고 봐요.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찬성을 원래부터 거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행 제도는 연동형이잖아요. 네. 그럼 민주당이 그냥 들어놓어 있으면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. 그렇죠. 이걸 완전 연동형이 돼요. 일부러 바꾸지만 않으면. 네.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민주당에서 일부러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, 병립형으로. 네.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, 가만히만.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가는 거고, 저는 만약에 위성정당을 내고 싶으면 내도 상관없다고 봐요, 민주당이. 내면은 그 민주당 위성정당과 윤석열 퇴진당이 경쟁할 거 아닙니까? 그건 내 상관없고, 아니면은 위성정당 그렇다면은 그냥 민주당에서 비례를 내면 되죠. 그럼 이제 뭐 손해보겠지만 쪽수는. 그래도 민주당이 한 10석 정도 가져갈 테니까. 뭐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요.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여론이 60% 정도가 윤석열 싫어하잖아요. 그게 이제 몰아간다 그러면은 이 연동형이 있더라도 윤석열 뭐 퇴진이나 탄핵 정당에 몰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어차피 센 쪽으로 몰리잖아요. 네. 메시지가 센 쪽으로 몰리잖아요. 그럼 결국은 이제 송영길 대표나 이쪽이 제일 셀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그게 이제 민주당 범지역구 선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돼 있죠.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.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200석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범 반 윤석열 연대로 해가지고. 200석까지 가겠나 그게? 그러면 그 이야기 송영길 대표 이야기는 결국 국민의힘도 깨진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난번에도 사실은 거의 200석 갔잖아요. 180석까지 갔잖아요. 180석 갔죠.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200석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200석 갈 수 있다. 연대하면은.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려면 이 방법이 맞죠. 그래서 저는 병립형 주장이 나오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일당을 내릴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힘당이 사기치는 거지.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일석 얻고 뭐 합쳐서 1당 낼 수 있겠지만은 아니 퇴진 세력이 200석이 넘어가는데 일당이 뭐가 중요합니까? 뭐 동의합니다. 저는 뭐 합당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요.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정치 제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정답이 없거든요. 정답이 없고 당면한 시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는 써먹는 거거든. 뭐가 더 효과적이냐? 그렇죠. 현재에서는 윤석열 퇴진에서 뭐가 더 효과적이냐? 그렇죠. 그럼 현재는 준연동형이 맞다고 봐야 되죠.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은 뭐 제도를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나 윤석열 탄핵에 찬성할게. 앞장설게 그러면 유승민과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는 이준석은 뭐 별 기대가 하지만 준연동형제가 되면은 오히려 유승민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. 연동형이 되면 유승민 당을 만들 수가 있죠. 그럼 한 5% 나오더라도 가능하니까. 제법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렇게 하면. 뭐 이준석하고 유승민 따로 나오면은 뭐 갈라지면은. 그렇죠. 유승민 당도 5% 나올 수 있겠죠. 그럼 한 3석 가져간단 말이에요. 3석인데 연동형이 되면 더 갖고 가요. 완전 연동형이 되면. 그거는 완전 연동하면 더 가져가요. 지금 현재는 지난번 그 준연동제를 했는데 법에 부칙 조항이 다음에는 완전 연동으로 간다라고 부칙 조항이 달려 있어요. 아, 그럼 그냥 놔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? 놔두면 완전 연동이에요. 아, 그래요? 47석 자체가 다 100% 연동. 아, 그럼 더 가져가죠. 예. 지난번은 절반밖에 안 했던 걸로. 그렇죠. 절반 했는데 지금은 완전 연동이 돼 있어요. 그러면은 47석이면은 2% 득표하면은 한 석 갖고 가는 거죠. 무조건. 5% 득표하면 6석 갖고 가고.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. 만약에 진짜 유승민, 이준석 신당이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16% 뭐 17% 나오면 9석, 10석 갖고 가죠. 그러면 전국에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죠. 그 당연히 윤석열을 퇴진 반대하는 쪽의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나는 이준석, 윤석열도 만약에 신당 간다 하다 보면은 저쪽으로 가게 돼. 윤석열 까는 쪽으로. 이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. 그리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쪽은 이미 국힘이 다 먹어버렸고 남은 표가 없지 않습니까? 한 60에서 70에 윤석열을 싫어하는 표 갖고 이제 경쟁하게 되니까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더 강하게 비판하게 되겠죠. 저는 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탄희 의원처럼 나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가만히 있어. 변 대표 이야기처럼 지금은 민주당이 제도 가족 관련해서는 침대 축구할 때라고 봐. 침대 축구하면서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자꾸 모으는 작업들 하는 게 중요하지. 우리가 나서가지고 괜히 어떤 제도를 찬성하면 그 반대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그죠? 그게 매를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. 민주당이. 근데 언젠가는 입장을 얘기할 거예요. 언젠가는. 언젠가는. 네. 그게 뭐 이제 12월이냐, 뭐 11월 말이냐, 1월이냐 그러는데 이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
빨리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냐? 뭐 그건 맞죠. 이건 게임의 법칙인데 게임의 민주당이 법칙. 지금 어차피 키를 국힘당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럼 게임의 규칙을 빨리 설명해 줘야죠. 근데 이제 뭐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지. 그 제도를 바꾸자라고 자기가 강하게 주장하려면 그 이유가 정치의 다원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시대 정치를 만든. 그런 얘기는 안 한다 그 사람은.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수박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. 그렇지, 이탄이 그렇지.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. 지금 이탄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뭐 제도에 대한 선호가 있는 거예요. 이 제도는 좋은 것, 이건 나쁜 것라는 그런 소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정치인의 자세로서는 그닥 뭐 신뢰가 안 가요. 그냥 뭐 그 사람 원래부터 그런 얘기 했으니까 참고를 하되 지금에서의 중도는의 필요성은 윤석열 퇴진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고 넓힐 수 있다는 제도거든요. 그렇죠. 그게 뭐 연동형이 되든 뭐 지역별 뭐 비례대가 되든 그게 된다면은 이제 제도는 따라오는 거지.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저희가 뭐 제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일단은 이제 변 대표님이나 저나 저희가 동의가 되는 이야기 핵심은 그겁니다. 제도는 종속적인 거기 때문에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지금 시대 가치에 어느 제도가 더 쓸모가 있느냐 그걸로 판단해야지 제도의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. 참고로 저는 지난 총선 때 연동형에 반대했었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예, 저도 늘 바뀝니다. 반대했었는데 생각이.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대 정신에 가장 걸맞는 제도예요. 네, 저도 생각이 늘 바뀝니다. 네, 이 부분. 알겠습니다.